인류가 발명한 가장 정교한 살상 기계 중 하나인 루이스 기관총은 분당 500발의 탄환을 쏟아내며 전장의 모든 생명을 지우기 위해 설계되었다. 차가운 강철의 총신과 탄환이 뿜어내는 화염은 근대전쟁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1932년 호주의 뜨거운 붉은 대지 위에서 이 오만한 기술력은 일생일대의 굴욕적인 상대를 만나게 된다. 상대는 2미터의 키에 멍청해 보이는 눈망울 그리고 튼튼한 두 다리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날지 못하는 새, 바로 M이었다. 이것은 국가의 안보를 지키겠다는 비장한 군대와 그저 오늘 점심으로 밀밭을 털고 싶었던 새떼 사이에 역사상 가장 품격 없고 황당한 인조 전쟁의 서막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서 살아 돌아온 용맹한 참전 용사들은 서부 호주의 거친 들판에 정착해 밀 농사를 지으며 평온한 노후를 꿈꿨다. 그러나 가뭄을 피해 몰려든 2만 마리의 에뮤떼는 그들의 꿈을 무참히 짓밟았다. 이 깃털 달린 파괴자들은 울타리를 종이장처럼 찢고 들어가 막 자라난 밀싹을 유린했다. 분노한 농민들은 삽 대신 전후의 소총을 그리워하며 정부의 구원을 요청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조지 피어스는 이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군을 파견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우스꽝스러운 결정을 내리기에 이른다. 작전의 지휘관이었던 메러디스 소장은 마치 자신이 나폴레옹이라도 된 것처럼 엄숙하게 작전 지도를 펼쳤다. 지도 위에는 적의 이동 경로와 예상 저항선 그리고 효율적인 섬멸을 위한 매복 지점이 빼곡히 표시되어 있었다. 물론 그 어떤 표식도 에뮤의 뇌 구조를 분석하거나 녀석들이 군대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무작위 행보를 보인다는 사실을 고려한 흔적은 아니었다. 군인들은 태양 아래 번쩍이는 가죽 장화를 조여매며 전우회를 다졌고 그들의 손에는 농민들의 생계를 지키겠다는 명분과 국가의 자존심이 실린 기관총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다. 적군인 에뮤들은 군사 교본을 읽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준비된 장엄한 작전 회의에도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첫 교전이 벌어지던 날 군대는 수천 마리의 에뮤가 모여있는 완벽한 사격 지점을 확보했다. 사수들은 엎드려 쏴 자세로 숨을 죽였고 방아쇠를 당기는 손가락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서렸다. 하지만 사격 개시 직후 인류의 오만은 박살이 나기 시작한다. 에뮤 무리 중에서 가장 목이 긴 녀석 하나가 경계 근무라도 서는 듯 고개를 빳빳이 들더니 기묘한 소리를 냈고 그 순간 수천 마리의 새는 정확히 수천 개의 방향으로 흩어졌다. 탄환은 허공을 갈랐고 먼지 구름 속에서 군인들이 본 것은 지평선 너머로 유유히 사라지는 새들의 실룩거리는 엉덩이뿐이었다. 1초에 수십 발씩 쏟아지는 납덩이들이 에뮤의 푹신한 깃털 사이를 무심하게 스쳐 지나갈 때 인류의 기술력은 고작 새총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사실 이 전쟁이 비극적인 코미디로 치달은 이유는 명확했다. 고정된 축을 따라 좁은 부채꼴에 사선만을 긋는 기관총 사수들에게 사방으로 터져나가는 호주의 대지는 도저히 총구를 돌려 쫓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각도였고 시속 50km로 질주하는 에뮤들에게 그 광활함은 인류의 조준 사격을 비웃으며 흩어지기에 더없이 완벽한 무대였기 때문이었다. 군대는 밀집된 적을 섬멸하도록 훈련받았지만 에뮤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소규모 분대로 흩어져 기관총의 사선에서 교묘하게 벗어났다. 표적은 너무나 빨랐고 그 몸집에 비해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급소는 너무나 작았다. 수천 마리가 몰려 있어도 총구만 돌리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이 깃털 달린 게릴라들 앞에서 근대병기학의 모든 수식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더 가관이었던 것은 군대의 기갑전 시도였다. 보병의 행군으로는 도저히 새들의 경이로운 도주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자 군대는 트럭 뒤편에 기관총을 거치하는 현대적 기동 전술을 채택했다. 엔진은 굉음을 내며 돌진했고 붉은 먼지는 하늘을 찔렀다. 하지만 호주의 거친 지형을 만나는 즉시 이 작전은 슬랩스틱 코미디로 변질되었다. 울퉁불퉁한 벌판에서 트럭은 미친 듯이 튀어올랐고 기관총 사수는 총을 쏘기는커녕 차 밖으로 튕겨 나가지 않기 위해 난간을 붙잡고 비명을 질러야 했다. 그 와중에 에뮤들은 트럭 옆을 나란히 아주 여유롭게 달리며 마치 겨우 이거니? 라고 묻는 듯한 시선으로 군인들을 힐끗거린 뒤 유유히 사라졌다. 한 달간의 전쟁이 끝난 뒤 호주 국방부가 받아든 성적표는 처참했다. 사용된 탄환 1만 발, 공식적으로 전사한 에뮤 약 900마리. 탄환 10발 당새 1마리라는 기적의 명중률이었다. 군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혔다. 에뮤는 탱크와 같다. 총알을 맞아도 멈추지 않으며 알루미늄으로 만든 듯한 강인함을 가졌다. 물론 이 문장은 이후 그 어떤 군사 교범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은 찬사가 아니었다. 고작 새떼에게 패배한 군인들이 자신들의 무능함을 덮기 위해 적군을 기갑부대로 격상시킨 비겁한 변명이었을 뿐이다. 새 한 마리의 목숨값에 국가 예산인 탄환 10발과 정규군의 일당을 베팅한 이 미찌는 장사의 결산서가 공개되자 의회는 깊은 침묵에 빠졌다.
결국 호주 군대는 공식적으로 패배를 인정하며 퇴각했다. 호주 군대의 위험은 에미와의 전쟁 패배로 인해 무참히 박살이 났다. 인간은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 칭하며 온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지만 가끔 자연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의 뒤통수를 후려친다. 1만 발의 총성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진 것은 아마도 멀리 도망친 에미들이 숲속에서 내뱉은 꺽꺽거리는 웃음소리였다. 총구는 여전히 뜨거웠지만 사수들의 눈앞에는 적막만이 가득했다. 들판에는 오직 주인을 잃은 탄피들만이 고철처럼 굴러다닐 뿐이었다. 사용된 탄환 1만 발과 공식적으로 사살된 900여 마리의 사체. 그 처참한 결과 앞에서 군인들은 깨달았다. 자신들이 겨누었던 것은 새가 아니라 결코 정복할 수 없는 거대한 야생이었으며 이 전쟁의 승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깃털을 실룩거리며 도망치던 저 새들이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먼지를 털며 퇴각하는 군대의 등 뒤로 흩어졌던 수만 마리의 에뮤가 다시 고개를 내밀었다. 녀석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주 평화롭게 남겨진 밀 이삭을 쪼아대기 시작했다.